무덤 위주로 가야의 시대별로 무덤도 변해가 매장 문화가. 그래서 2층은 무덤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층은 무덤에서 나온 유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는 뭐 가야 끝도 없고 신라 끝도 없고 오로지 여기 고분에서 나온 것만 집중적으로 좀 전시를 해서 가야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저는 적합하다. 가야는 저쪽에 김해 쪽만 가야 법인 줄 알았더니 막상은 이쪽 넘어서 여기까지가 다 가야 법인가 봐요. 그럼 이제 그런 설명을 더 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가야가 원래 이제 우리 교과서에 알기로는 김해 김씨 그 김수로라는 사람이 서기 42년에 김해 대성동 구지봉에서 뭐 구천장이 모여가지고 거부가 나와라 안 나오면 잡아먹는다 하니까 하늘에서 큰 상자가 내려왔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황금알이 6개 들었더라. 그 황금알 중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깨어난 게 김수로고 나머지 5개는 순차적으로 깨어나가지고 각각 흩어져서 육가야 부족 연명체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해 대성동해가 원래 처음에 시작점이죠. 거기가. 그런데 그게 이제 서기 400년경에 일본의 뭐 왜구들이 신라 경주 쪽을 노략질을 하러 대거 들어와서 신라를 그냥 휘젓고 다니니까 그때만 해도 400년경에는 신라가 힘이 없을 때니까 고구려 석국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다가 연락을 해서 왜구를 좀 지 스스로는 왜구를 격퇴를 못할 정도로 힘이 약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서 5만 기병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왜구를 석탕을 하고 그냥 올라갔으면 되는데 이 고구려가 옆에 있는 김해에 있는 금강가야 본진을 내리 휘저서 끌고 초토화를 시켜놓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기 400년경에 김해 대성동은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그런데 이제 그 김해에 있던 금강가야는 김해도 있었고 여기 복천동도 양쪽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집, 작은 집 이런 개념이야. 낙동강 사이를 두고. 근데 400년경에 이제 큰 집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리니까 그쪽에 있는 귀족들하고 이제 일로 와서 여기서 합쳐서 여기서 이제 망할 때까지 532년에 망했는데 그때까지 여기 지배계급들이 다 여기 복천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배계급들이 죽은 사람들을 밖에다가 고분동에다 쭉다 묻어주고 밖에 거기다 묻어주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6.25 때 피난민들이 막 오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가 고분인 줄도 몰랐어요. 1950년, 60년대는 그 고분 풍로에 다 집을 짓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집이 좁다 보니까 뭐 정개축을 할 거 아닙니까? 정개축을 하다 보니까 마당을 파괴되고 하다 보니까 마당에서 뭐 이상한 큰 돌이 나오고 하니까 돌을 또 들어보니까 안에 막 그릇이 나오고 막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무슨 동아대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서 동아대학교 이제 사학과들이 와서 보니까 이건 고분인데 이래가지고 옆에도 고분 옆에 주요 다 고분이니까 그게 살던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는데 한 10년 걸렸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보니까 거기서 191개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이게 구름 정상에만 191개고 양떡 정사면에는 몇 개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일단 지배계급은 등산 꼭대기에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191개까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을 상청해 하고 여기는 그 2세기 때부터 6세기 때까지 무덤 변화를 보는 거고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도 신석기 문화가 있어가지고 동상동 폐총을 파보고 하니까 뭐가 나오니까 여기는 부산에도 신석기가 있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신석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구석기를 잠깐 이야기하면은 구석기 시대는 인류가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보낸 게 구석기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구석기 때는 대체로 다 빙하기 시대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빙하기 때는 사람들이 추우니까 전부 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굴 속에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이제 빙하기가 풀리면서 지금처럼 온난화가 오니까 그 동굴 속에 있던 인류들이 다 이제 날이 풀리니까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강가나 바닷가로 가서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부산의 가덕도 신앙만 유적 공사에서 나온 건데 여기 인골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구가 아니고 34구가 나온 거예요. 그 뻘밭에서. 그래서 공사하다가 신앙만 공사하다 보니까 사람 인골이 나오니까 일단 신고를 해야지. 그래서 신고를 해서 이 사람들의 이제 34구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부패가 너무 심해서 DNA 채취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되는 것도 있어서 채취를 해보니까 독일인이야. 이게 그럼 언제적 사람들이냐 하니까 7,000년 전의 시대가 나왔어요. 그럼 7,000년 전에 이미 부산 신앙만에 독일계 유럽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것뿐만 아니라 강원도 정선 쪽에 가면은 정선은 그 석회암 지대거든요. 그 석회암 지대에서 고인돌 밑에서 나오는 유골을 또 채취해서 보니까 거기는 또 영국 사람이야. 또 지금 태국 사람도 나오고 그 얘기는 구석기 때를 거쳐서 신석기를 거치면서 추위를 피해서 인류가 오다가 보니까 운 좋게 한반도까지 와서 추위에 동굴 속에 살다가 추위가 풀리니까 다 나와서 바닷가로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7,000년 전부터 이미 많은 유럽인도 오고 아시아인도 오고 막 섞여서 우리 민족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네. 청동기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 8만 개가 있어. 우리 이 지구상에 전 세계 8만 개가 있는데 이 한반도 특히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쪽에 집중적으로 4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고인돌의 50%가 한반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위를 피해서 인류가 오다 보니까 한반도로 오게 됐고 추위가 풀리니까 전부 다 강가나 바닷가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은 동해안 쪽은 태백산, 소백산이 있고 고지가 높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오면서 완만하게 해서 평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나주평야, 뭐 김해평야, 뭐 다 평야가 서쪽에 있거든. 마찬가지로 강도 바다도 다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들이 나와서 다 강가나 바닷가 살다가 죽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장급도 있고 뭐 면장급도 나오고 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렇게 고인돌 밑에다가 예를 표해주기 때문에 서해안 쪽에 전라남도 쪽에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있는 이유가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청동기가 오면은 우리가 보통 청동기라고 그러면 일반 생활용품도 다 청동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은 다 그때 칼이나 화살촉이나 다 석기시대 똑같아요. 신석기하고 똑같아. 그럼 왜 청동기라고 하느냐면은 지배자급만 비파형 동검이라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청동이라는 게 이제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인데 그게 얼마나 그 당시로서는 첨단 소재였으면은 그거를 어렵게 만들어서 지배자가 청동 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반인들은 다 이제 석기를 썼고 한이라는 시대가 오잖아요. 여기서 한 사만인데 아까도 그랬다시피 만 쪽이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쪽이 만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저 동쪽으로 가면은 경주 쪽에 가면은 거기가 진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삼각 트라이앵글 쪽이 이제 변안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변안에서 지금 6개 부족 김수로 세력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만 시대의 특징은 아까 저기 보시는 저 토기는 이 그냥 이게 흙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툭툭툭 쳐서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두께도 일정하지도 않고 모양도 일정하지도 않은데
이 사만 시대 때부터는 이 그릇을 보면은 매끈하잖아요. 예. 이 이야기는 이제 물레를 돌릴 줄 알았다는 예. 거죠. 그래서 물레를 돌려서 만드는 톡인데 이 톡이는 와질톡이라고 합니다. 와질 기와와자를 써서 예, 예, 예. 기와급 정도의 어떤 경도라든지 그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온도는 뭐 한 600도에서 800도 정도밖에 못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이제 붉은색도 나고 아니면 까만색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완전한 도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한 며칠 지나면 물이 다 없어져. 스며들어서. 예. 그래서 이걸 와질톡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2층에 이제 시작점인데 무덤이 이제 되는데 사만시대 초기만 해도 지배자급이 죽으면은 일반 서민들은 그냥 땅을 파고 그냥 시체에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지배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을이라는 게 나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늘 띠잖아요. 그래서 늘이라는 게 나무란 뜻인데 이 통나무를 이게 2분의 1 이제 축적이니까 실제로는 통나무가 이만한 직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딘가 산에 가서 이런 아름다운 통나무를 베서 끌고 내려와서 그거를 반으로 잘라서 엎은 다음에 속을 파내고 그 안에다 시신을 넣고 이걸 뚜껑을 덮었어. 널무덤이라는 게. 근데 이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산에서 나무를 베서 마을까지 끌고 내려와서 그때는 톱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뭐 반을 잘라서 속을 파내고 이 장난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발전된 게 덫널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무를 이렇게 못을 박아서 잘라서 하면은 저거보다는 쉽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시신을 넣고 이렇게 이제 덮은 거예요. 이게 이제 덧댔다 이 말이에요. 덫널무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아까 저런 통나무 속에다 넣지만은 이런 그 장독 같은 데다가 이거는 이제 애기들 무덤인데 저 전라도 나주 이런 데 가면은 어른들이 들어가는 이 독은 2m, 길이가 2m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아직 경상도 쪽에는 그런 게 안 나왔고, 지껏 나온 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대충 한 2살, 3살짜리 죽으면은 요 안에다 넣고, 앞에 요 독을 막아서, 요 사이에다 진흙으로 막아버리면은 안에 이제 밀폐가 되겠죠. 요거는 뭐 생후 한 7, 8, 한 5, 6개월 아주 영아들이 죽으면 여기다 묻고, 어른들이 죽으면은 아주 커요. 이게 독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런 나무 속에다가 시체를 넣으면은 우리가 봉분이 가라앉잖아요. 나무가 썩으니까. 그래서 안에 부장품을 넣으면은 100년 정도 지나면은 훅 하고 가라앉아 버리니까 묘의 봉분이 가라앉듯이. 근데 이 독 속에다가 시신을 넣으면은 외부에서 누가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은 시신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라도 쪽은 이게 엄청 많아. 지금 뭐 하나 크기가 2m 되는 게 아름다리 이런 독들이 많거든요. 근데 경상도 쪽에서는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신라 경주에 보통 다 경주에 가보셨잖아요. 경주에 가면은 무슨 총, 뭐 금관총, 뭐 총자 같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게 한 사람 묘야. 이게 사실은 이거는 샘플이기 때문에 이런데 실제로는 웬만한 산만 하잖아요. 산만 한데 안에 구조가 안에 똑같이 저런 구조로 안에 시신이 들어가고 나무로 관을 짜서 넣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사실은 이게 샘플인데 실제로는 이게 큰 아름들이 이런 바위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또 산처럼 쌓은 거야. 그래서 이게 뒷동산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라 사람들은 왜 이런 무덤을 썼을까? 이거는 도굴이 안 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도굴범들이 안에 저 금관을 훔쳐가려고 하면은 하루 밤새 구멍을 뚫어서 확 훔쳐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맨날 며칠 파면은 당연히 잡히지. 그럼 이걸 훔쳐가려고 땅을 이거 이까지가 한 10m 가까이 될 겁니다. 10m 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돌이 나와. 그래서 신라는 도굴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경주에 가면은 이런 금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이유가 도굴범이 아무리 훔쳐가려 해도 훔쳐갈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돌무지 덧늘 무덤이라고 합니다. 돌을 그냥 막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서 돌무지 덧늘 무덤이라고. 이게. 신라만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가야나 이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무덤 방식인데, 고구려는 이게 이름이 솔직하게 따지면 계단식 돌무지랑 뜻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중국에 있는 그 랴오닝성의 옛날 고구려가 있던 그 집안이라는 곳인데. 이거 가봤어요. 예, 집안에 가면은 이런 고분이 수백 개가 있는 거야. 우리 밖에 있는 고분이 191개라고 하듯이 고구려가 있던 만주 지역에 가면은 이런 게 수백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에 석촌동에도 2개가 있어. 왜 석촌동에 고구려가 왜 상관도 없는 석촌동에 고구려 무덤이 2개나 나오냐. 백제를 세운 온조 비류가 같은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의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거든. 그러다가 고구려가 주몽이 나라를 세우니까 배다른 형제들은 옛날에는 죽잖아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도망쳐 와가지고 서울 한강 그 하남시에다가 잡았다가 나중에 석천동으로 옮겼지만은 그걸로 와서 죽었기 때문에 고구려식 무덤이 서울 한강 석천동에 2개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고구려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식은 백제 방식인데, 유일하게 백제 방식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제의 무령왕릉, 이 바로 이런 그 무덤 형식을 트는데, 이 무덤은 여기 문을 아파트 문처럼 현관문이 있어.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복도를 지나가면은 여기 본 무덤에 뭐 묻고 그다음에 부장품 넣고 다 넣고 나와서 문 잠그고 또 한 10년 20년 뒤에 또 아들이 죽으면 문 열고 또 들어가서 또 묻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가 비가 새거나 하면 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예,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은 이게 돌이 아니라 벽돌을 그때 구워가지고 벽돌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공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은 지금 아파트처럼 아주 정교하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공주라는 자체가 서해안 쪽이고 바다 서해만 건너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식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백제식. 반여동 고분, 오륜대 고분, 구랑동 고분, 야생동 고분, 저기 보면 또 연산동 고분. 이게 뭐 고분이 이게 고분이라 그러면은 옛날 집에 고분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시골 옛날에 이장급이 옛날에는 지배급 이장이 죽어도 자기 이장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데다가 이장을 묻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이장 죽으면 또 묻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천동은 뭐냐? 한 도지사급 정도 되는 지배자가 죽으면 여기다 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이게 그 부족 연맹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도 행정구역이 이가 있고 리장, 리급이 있고 면장이 있고 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고 뭐 도지사가 있고 이렇듯이 옛날 2000년 전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부족장이 죽으면은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곳에 묻어주고 또 그 마을 3개가 4개가 모이면은 조금 더 큰 조직에 있는데 그 조직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위에서 제일 좋은 데 묻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고분군이
경상남도만 해도 한, 내 기억에 한 1000개 가까이가 있답니다. 고분이. 예, 그 얘기가 발굴된 것만 예,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한 이장급부터 해가지고 도지사까지 다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 특징이 있고. 옷에 이제 유약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 아, 이거 유약이 아닙니다. 유약이 아니고,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저거는 와질톡이라고 했잖아요. 기와장 수준의, 이거는 이제 도질톡이라 그래서, 도자기는 아니지만은 도자기급에 속한다 그래서 도질톡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기 와질톡이는 한 600도에서 800도라고 했죠. 요거는 거의 한 1000도 가까이 올라오는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 유리 성분이 살짝 녹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물을 담아도 물이 안 새. 근데 저건 아까 내가 물 샌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물이 안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질톡이라고. 그래서 저거는 그냥 그게 유리 성분이 이제 녹아서 나온 그렇죠. 예, 반짝반짝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규소 성분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예, 도질톡이. 도자기는 아니지만은 도자기급에 속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좀 무덤에서 통나무 반 잘라가지고 했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아까 그 옆에 있는 덧늘무덤이라고 했죠. 덧겠다가 덧늘무덤인데 그러다가 지배자가 조금 더 이제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권력이 세지니까 뭐가 부장품도 넣어야 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딸린 덧늘무덤 투룸 방식으로 여기에 주인공이 들어가고 저기에는 부장품하고 순장자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4세기 때까지 이렇게 됐다가 5세기가 되면은 재료가 바뀝니다. 여기는 딸린 나무 덧늘무덤인데 여기서부터는 딸린 돌 덧늘무덤, 아니 돌자가 나오죠. 이제 재료가 석재로 바뀌는 거예요. 딸린 돌 덧늘무덤. 그러다가 5세기 후반이 되면은 아예 이거를 또 하나를 터버려. 터서 한 방 하나로 만들어서 위에 큰 돌을 이렇게 덮어서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이거 갖다가 이제 구덩이식 돌 덧늘무덤 또는 한자로 하면 수혈식. 바로 수직으로 바로 시체가 들어간다 해서 수혈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초가 되면은 500년도 한 초가 되면은 아까 백제식으로 여기도 문을 만들어서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이제 가야도 이렇게 됐다가 이제 6세기 지나면 7세기 때부터는 아예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지느냐 하면은 불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불교가 되면서 이제 화장 방식이 되는 거예요. 화장해서 유골을 갈아서 그냥 이렇게 탑 속에 넣는다든지 하면서 이런 매장 문화가 이제 싹 다 없어지는 거죠. 불교가 들어온 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박물관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고, 이 무덤에 번호를 매기는데 1번부터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1, 2, 3, 4 쭉 해서 191번이 저기까지 가겠죠. 근데 연대는 저기서부터 시작해요.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해서. 번호는 여기서부터 쉽게 말하면은 무덤 발굴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절로 내려갔고, 무덤을 묻었을 때 순서는 저기서부터 묻어와서 여기까지 와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묻다가 여기가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아까 저기 연산동, 부산 연산동으로 간 거예요. 아까 김해 대성동에서 시작했다가 대성동에 400년경에 망하면서 복천동으로 왔다가 여기서 망하기 직전에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쓸 자리가 안 나오니까 연산동으로 가서 거기다가 이제 묻었다가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가야라는. 무덤을 저기서 그러면은 이게 저기가 좀 낮은데 이쪽이 좀 높은 데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쪽에 쭉 올라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가야의 특징이 저기 고려의 지산동을 가거나 아니면 하만의 아라가야를 가거나 전부 다 상등성의 무덤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이라도 하늘에 가깝게 가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천손 하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늘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다 이런 구렁의 위에다가 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평지니까 평지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니까 봉을 높게 쌓는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는 산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예 산등성에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의 고구는 거의 다 산 등성에 다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이게 전형적인 목박이거든요. 이게 이제 딸린 나무 덩굴 무덤인데 사실은 이게 주각이고 부각도 요만한 게 옆에 또 하나 있었겠지. 근데 거기는 부장품 있고 하니까 주각만 여기 1대1 그대로 실체 크기로 했는데 이 묘지 하나가 이만하다는 거죠. 상당히 크네요. 크죠. 네. 여기 크기가 나오는데 750m, 750cm, 350cm. 7m 반, 3m 반 정도 됩니다. 여기에 바닥에 돌을 깔고, 그 다음에 돌 위에다가 낙동강에서 배워온 갈대를 엮어가지고 돗자리를 해서 깔고, 그 위에 이 화살촉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순장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철편, 이게 이제 더미쇠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게 이제 화폐 개념이거든. 네. 죽어서도 이 사람들은 지금 내세와 저승을 동일시하니까 내가 여기서 누렸던 부귀영화를 저승에 가서도 똑같이 누려라는 개념으로 이게 돈도 넣어주고 자기 권력의 상징인 화살촉도 넣어주고 자기가 입었던 갑옷도 넣어주고 칼도 넣어주고 다 넣어주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이제 파란 저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그 샤먼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건데 저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의 지배자들은 거의 다 하나같이 다 샤먼들이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신의 팔찌에 신단되는 것. 시신을 그렇다는 이거는 불로 가지고 방을 하나 크게 만들고 그 안에 다시 나무로 저런 곽을 다시 또 이중 구조로 해서 짜고 그 안에 시신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두꺼운 큰 통나무를 하더라도 뭐 1, 200년 되면 다 썩으니까 여기 나무가 있었다는 게 저기 보면 저 호치키 쌀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꺽쇠거든요. 저걸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박으면은 고정이 되니까 나무는 썩고 없어지고 이제 꺽쇠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철편을 깔아주고 여기 이제 그때부터 4세기 때부터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이 말에 관련되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쪽의 기마민족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내려왔구나라는 걸 이제 그래서 유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의 등자, 말 탈 때 그는 등자고, 이거는 앞에 말의 재갈, 그 다음에 이거는 말 앞에 갑옷 입히는 거. 자, 이 사람들이 김해 가야의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기마민족이 내려왔구나라는 걸 이제 유물로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올라니까 이미 고구려 이미 나라가 섰어. 백제도 이미 섰어. 여기 제일 먼저 신라가 섰어. 근데 여기 삼각 경상도 특히 경상남도 지역에는 무주공산이라. 그러니까 얘들이 내려와도 김수로라는 사람이 김수로를 인터넷에 쳐보면은 출생 서기 42년, 저기 42년. 그게 말이 됩니까? 태어난 해 왕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는 42년도에 뭔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슨 세력들이 내려와서 여기 살고 있던 토착 농민 세력들을 제압을 하고 그냥 지배계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패밀리들이 아마 6개 부족이 있었겠지. 그 부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부족별로 나눠져서 각각 흩어져서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가 신라에 하나씩, 둘씩, 신라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인데 원래 얘들이 뭔가 통일을 해서 나라를 하나 세웠다면은 사국시대가 될 수 있었는데 얘들은 뭔가 하나로 통합을 못한 거야. 그래서 그냥 국가로 들어가지 못하고 6 부족 연맹체로 존재하다가 끝나버려요.
종류하고 그릇 종류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질통이고, 이 통이들은 보면은 이게 그릇이 아니고 그릇 받침이거든. 그러면은 이만한 크기 받침에 다시 이만한 크기의 뭔가 또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가정용으로 볼 수 없잖아요. 직이나 뭐 이런 거. 제사용이죠. 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받침 위에 뭔가 또 별도 올라갔다. 그래서 이 용도가 제사용이다. 지금도 우리가 제사 지내면 상 앞줄에는 낮은 제기가 들어요. 저런 거는 뒷줄에 가는 거고, 이거는 앞줄에 이런 게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특이한 모양의 톡인데 이건 다 등잔 호롱이라고 그래요. 기름 넣고 심지해서 불 켜면은 불이 밝혀지는 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 모양의 뿔잔, 이게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뭐 바이킹들도 그렇지만은 북방에 있는 유목민들도 짐승의 뿔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경상도 쪽에 내려오니까 그런 뿔 달린 짐승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체품으로 이런 디자인만. 도자기만 만들어서 여기다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물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네. 이것도 등잔이고. 미국에서 이제 화살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수백 개씩 나오는데 이 화살도 잘 보시면 구형 화살이 있고 신형 화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형에 속하고 이건 신형에 속하는데 신형하고 구형하고 차이는 화살의 뿌리가 이게 짧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살 뿌리가 길죠. 이거는 이 뭐 대나무 시누리대 같은 데다가 이걸 박았을 때 얕게 박히면은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좀 약하겠지. 예, 근데 저거는 길게 이만큼 푹 박히니까 이렇게다가 천천하게 꺼내내면은 몸에 박혔을 때도 쉽게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신형 무기는 이제 이렇게 뿌리가 길게 나오고. 이제 이대로 나온 건 아니고 이게 부품식 조금 이게 다 쓰고 이만큼씩 나와도 재현한 게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재현품이고, 이런 거는 그대로 다 나온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게 나무잎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건 삼엽 환두대도라고 하고요. 나무잎 엽자 써서 이거는 고리에서 삼루 환두대도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둥근 환두대도라, 이거는 그냥 환두대도고, 그다음 이것들 중에서 제일 최고로 치는 게 요 안에 용과 봉황이 같이 들어있는 무늬가 나오면 그 최고 되는 거. 이게 칼집이 아니고 칼인가 보네요. 칼입니다. 칼. 집은 이미 쓰고 네, 이제 칼날만 이렇게 사가가지고. 네, 사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저렇게 나온 것만 해도 천만당이죠. 벌써 2000년, 거의 2000년 전인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습이라 그래서, 보습은 이거 설명하시는 지금은 삼날이 얇은 쇠로 돼 있어가지고 땅을 파는데, 그때는 삼날도 다 앞에 나무인데, 나무로 땅을 팔라니까 빨리 부서지기도 하고 잘 파지지도 않으니까, 삼날 앞에다가 요 쇠를 이렇게 끼워서, 그래서. 예, 그래서 땅을 파면은 이거는 이제 나무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파지니까, 그래서 보습이라 그래서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철편이고. 보습 얘기하면 처음 알았네요. 예. 듣기만 했는데. 아, 들어는 보셨어요? 예. 오, 이게 이제 보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가리가 7개라고 해서 청동 칠두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에 돌이 들어있어가지고 흔들면 아주 맑은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샤먼들이 이게 쓰는 용품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밖에 191명이 묻혀있다 그랬는데 전부 샤먼들입니다. 예. 고대에는 우리 교과서에 재정일치제라고 나오잖아요. 예.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다 할 때니까 이 사람들은 다 샤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보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슬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는 다 이런 걸 쓰는데 이게 청동칠두령이 바로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도끼인 줄 아는데 도끼가 아니라 다 이게 샤먼들이 쓰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우리가 인디안 영화를 봐도 추장들도 막 북을 치면서 막 무슨 철모자를 쓰고 막 두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런 걸 가지고 저런 소리 나는 걸 흔들면서 그럼 이것도 다 소리 나는 흔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거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의기성을 갖습니다. 샤먼들. 북한이라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유물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일단은 한반도 남부에서는 백제도 이런 게 별로 안 나와. 신라도 별로 안 나와. 근데 유독 가야만 이런 투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야 문명이 그럼 먼저 여기 잡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니 이제 신라가 먼저 나라를 섰지만 어쩌된 영문인지 무덤에는 그걸 안 넣었든지 이 사람들은 맨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실제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배자가 되면서 죽으니까 그대로 지 쓰던 물건을 무덤에 넣어주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신라는 이미 기원전에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런 물건들이 철기가 없을 거니까 그때는 안 썼을 것이고 이제 마립간 시대가 되면서 철기를 쓰기는 썼는데 그때는 전부 다 총 하면서 큰 무덤 속에 황금만 위주로 넣은 거지 이런 걸 안 넣어준 거야. 근데 가야는 맨 늦게 내려온 사람이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걸 쓰고 북쪽에서 전투하다가 그쪽으로 내려와서 죽으니까 그대로 물어준 거 같아요. 5세기 때부터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구나. 부여. 결국 이 사람들도 부여라는 데서 내려온 사람들. 충청도 부여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부여. 신라는 100% 순도는 한 96% 된다 그러대. 신라 금관들은. 근데 이제 이거는 금동관이라서 구리로 된 뼈대 위에 금박을 입힌 거예요. 네, 그래서 금동관이라 그래요. 금하고 구리하고 섞였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무덤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든 박물관에 가면은 진품이냐 가품이냐 자꾸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에 R자가 써 있으면은 이거는 가품입니다. 레플리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짜고 여기 보면은 아무 표시가 없는 게 있어. 이런 건 다 진품이다. 저기 가서 박물관에 가서 R이 붙었으면 이거는 가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리옥, 이거는 비치옥, 이거는 수정옥, 이거는 또 만호라는 또 저기 천연 광물이 있거든요. 만호옥. 이게 전부 다 남자용이에요. 저 귀걸이도 남자 거고. 그러니까 샤먼들이 이거 두르고 그다음에 요 거울 동경이라 그러죠. 거울 달고 쓰고 흔들고 하면서 제사 행위를 하는 거지. 남자용. 평소에 쓰는 게 아닙니다. 자체의용. 재래용품이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이거 뭐 하겠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 금관도 일상생활에 쓰던 게 아니고 죽으면서 그냥 관 속에다 넣어준 거예요.